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큰 차 뉴스를 빠르게 정리해서 간략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최근 쉘가 독일을 다녀왔고요. 미쉐린과 태국을 다녀왔어요. 쉘에서는 대한민국 시장 상당히 중요시 여겼고 대한민국 트러커를 위한 오일을 만들어줬고, 미쉐린 태국 공장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미쉐린 타이어를 이곳에서 생산한다기에 독일 갔다 빠르게 태국으로 갔습니다. 정말 좀 바쁜 시간을 보냈고요. 여러분 덕분에 또 좋은 경험과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순차적으로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최근 벤츠트럭 악트로스 L 프로캐빈 모델이 런칭이 되고 판매가 시작되었죠.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공도에서 보셨을 때는 어땠는지 그 느낌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최근 제가 악트로스 영상에서 이번 모델은 헤드램프와 멀티미디어 콕핏 2 아직 3로 바뀌지 않은 모델이 적용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653 모델 같은 경우는 기가 스페이스가 적용이 안 돼 있죠.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53 모델도 기가 스페이스 적용되지 않을까,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신형 트럭 200호 소식이 있는데, 미러캡 모델이 인증 중이다 라고는 알고 있는데, 인증이 길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직 안 나오네요. 올해 안에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예상은. 그러나 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200호 미러캡 모델도 올해나 내년 초반에는 무조건 나온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화물차 쪽, 트럭 쪽 일이 없어서 다들 죽어나가고 있고 망해나간다, 이런 콘텐츠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에서 콘텐츠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 말이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댓글도 난리가 났죠. 그래서 5톤 화물차 지금 일거리가 없다, 또한 그런 소개 어플에서 수수료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댓글에 가장 좀 눈이 가더라고요. 신차 할부 수수료부터 좀 낮춰라, 너무 이율이 세다. 너무 공감하는 얘기죠. 신차 정말 이제 구입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시장 이렇게 힘든데 신차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이자율은 자꾸 올라가고 캐피탈 할부율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어려운 시기에는 좀 낮춰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은요, 가만히 세워도 적자, 움직여도 적자, 결론적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5톤 트러커 분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댓글이 조금 더 팩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화물업계가 분명 힘든 건 사실이고 팩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영상 댓글로 화랑통운이 부도가 났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조금 내용을 살펴봤더니 쿠팡이랑 삼성을 배차하던 곳인데 부도를 냈습니다. 이렇게 또 피해는 우리 트러커 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데, 일부러 이렇게 부도를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관계기관에서 수사를 좀 치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트러커 분 중에 한 분이 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청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또한 광고주 여러분들, 우리 카링TV의 무료 나눔 이벤트 많은 제안 부탁드려 봅니다. 어려운 시기 이런 거라도 좀 있으면 우리 트러커 분들 힘이 나지 않을까. 무료 장착 교환 이벤트 기다리겠습니다. 카링TV 광고주죠. 우리 유록스가 매월 1등 1000만원의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록스 박스에 QR 있는 거 버리지 마시고 잘 정리해 두시면 매월 1등 1000만원의 또 행운을 가져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 유록스 이벤트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차 뉴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빠르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볼보 트럭입니다. 대형 트럭용 엔진 스톱 스타트 기술 세계 최초 공개. 자,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승용에서는 우리 스탑앤고 기능이라고 해서 신호대기나 정차 시에는 엔진 시동이 꺼지고 다시 또 출발할 때 엔진이 또 스타트가 되는 기능인데, 야, 이게 뭐 과연 트럭에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볼보 트럭에 적용된 스톱 스타트는 승용차의 스탑앤고 기능과는 조금 다르네요. 자, 볼보 트럭의 엔진 스톱 스타트 기능은 볼보 트럭의 지능형 주행 지원 시스템인 IC와 iRO를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주행 경로와 도로 공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내리막 구간이 감지되었을 때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르죠. 자, 엔진이 정지됨으로써 해당 구간에는 연료 소모와 배기가스 배출이 없다라고 기사에 적혀 있는데, 그럼 해당 구간에서는 브레이크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가 살짝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알아서 개발은 했겠죠. 그러나 제가 차주라면 40분 이상의 짐을 싣고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가는데 엔진이 스톱되어 있다? 멈춰 있다? 이거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긴 합니다. 하여튼 궁금해지는 그런 새로운 기능이기는 합니다. 과연 온오프 기능이 있다면 활성화를 얼마나 많은 트러커들이 하고 다닐지도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우리나라 볼보 트럭에 적용이 되면 그때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풍령을 가야 되나 대관령을 가야 되나 여튼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13리터 엔진 FH 모델, FH540 모델에 적용이 되고요. 25
2025년 11월부터 판매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시장에는 언제 들어올지는 정확히 기사 내용엔 없습니다. 또한 볼보 트럭 코리아에서는 이 기능을 적용할지 안 할지, 옵션을 넣을지 말지는 볼보 트럭 코리아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기능이 적용이 될지는 여러분들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썩 매력 있는 그런 옵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카니아 소식입니다. 자, 드디어 스카니아 공장이 중국에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로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드는 건, 야, 스카니아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준 거 우리나라에 가져오나? 그럴 확률도 있죠. 왜냐면은 아시아 시장을 커버하기 위해서 중국에 만든 공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벤츠처럼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벤츠도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었지만 독일에 있는 차량이 직접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스카니아 공장이 생겼다고 해서 대한민국 시장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스카니아가 들어온다?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 감소로 벤츠 트럭은 중국 공장을 사실상 폐쇄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스카니아는 엄청 큰 투자를 중국 공장에 했다. 서로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럭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화물차 시장이 그닥 안 좋아요. 스카니아 너무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스카니아 후회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스카니아 전용 모델을 만들어줬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모델인데, 야, 이게 웬 스카니아 짝퉁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진이 영상이 좀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도대체? 야, 중국에서 드디어 스카니아 짝퉁을 만들었어 라고 했는데, 중국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중국만을 위한 스카니아 모델을 이렇게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마디 좀 살짝 첨언하자면, 대한민국은 굳이 안 만들어줘도 된다, 스카니아 대한민국 모델은 필요 없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아니라고요? 갖고 싶다고요? 대한민국 전용 모델 갖고 싶으시다고요? 자, 그런 분들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방송 정정해서 수정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니아에서는 중국 시장, 중국 트럭커들을 위해 이런 노력도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시장이고 중요한 시장이겠죠. 이해합니다. 자, 이곳은 생산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R&D 센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기술 개발도 이곳에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중국에서 지금 테스트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시설이 스카니아의 최신 공장, 무인 공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트럭 폴란드 공장을 제가 가봤을 때도 그랬거든요. 미넨에 있는 공장보다 더 전동화, 자동화가 된 시스템을 볼 수 있었고, 더 쾌적한 환경의 공장을 폴란드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카니아 공장 여러분들 잘 오픈 안 된 거 아시죠? 영상도 잘 없어요. 그만큼 최신화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국 생산 시설은 아마 많은 기자들, 미디어들도 초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듭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만트럭은 폴란드에서 만들어진 차량이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스카니아 앞으로 중국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좋아할 분보다 싫어할 분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이 부분은 스카니아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혹시 모르죠. 중국에서 가져온 차량이어서 가격이 조금 물류비가 적게 들었잖아요. 그럼 조금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나는 이라고 대부분이 말씀하시겠죠.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수소차 세계는 접는데 한국만 성장 중, 보조금의 힘일까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최근 기사에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엑시언트 퓨어셀 모델 타임지 올해 최고의 발명품에 선정. 엑시언트 퓨어셀 모델이 언제 나왔는데 25년 최고의 발명품에 이제서야 선정이 된 건지. 여튼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수소 트럭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수소, 전기 어디로 갈까요? 저는 처음에는 전동화 모델 대형 쪽에는 수소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점점 생각이 전기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분위기도 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소 방식에는 연료전지 스택 방식과 하이드로젠 엔진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두 가지 개발을 다 하고 있는데, 현대는 연료전지 스택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을 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 수소차 FCEV 모델입니다. FCEV라는 연료전지 스택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판매량이 9,000대 미만으로 2024년 같은 기간보다 1만 대보다 9.8% 감소했고요. 중국의 상용차 버스 트럭 분야에서는 5,000대 이상에서 3,000대 미만으로 45% 급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수소차가 더 이상 차세대 기술이 아닌 태조하는 기술로 평가받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엑시언트 퓨어셀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 수출이 잘 되길 바라고 있지만, 스위스, 호주 수출 이후 그 뒤에 애프터 수출이 없죠. 다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에 의존해 우물안 개구리식 발전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볼 때입니다. 또한 현대, 대한민국과 글로벌 시장을 위해 전기 대형 트럭을 개발하는 것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너무 수소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만 독자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입니다. 혹시
MC 트럭으로 아직도 불합리함을 당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트럭커 여러분들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대신해 스피커가 돼서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카링TV 큰차 뉴스의 정욱진이었습니다.